탄핵 정국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동기, 모티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아파트 실거래가 매매가 변동률 추이는요. 2016년 12월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서울이. 마이너스 0.6%예요. 마이너스 0.6%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폭락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2017년 1월에 마이너스 2.8%거든요. 그리고 2월에는 0%까지 됐고요. 3월에는 0.7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탄핵의 시기에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죠? 탄핵이 발의가 되고 실제로 탄핵이 가결이 됐을 때까지 집값은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전국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집값도 2016년 11월에는요 0.16% 올랐거든요. 12월에는 마이너스 0.33%, 1월에는 마이너스 0.31%입니다. 2월에는 플러스 0.21%까지 올라갔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훅 올라가는 거예요. 훅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지금 탄핵에 어떤 후폭풍 내지는 태풍이 불고 있거든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탄핵 정국이 지금 만들어지고 매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을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까지를 보면 말입니다. 9월까지 실거래가 지수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0.01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10월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월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12월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때 관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10월에도 떨어지고 11월에도 떨어지고 12월에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실거래가 지수가 2023년 12월까지 마이너스 1.19%가 떨어지면서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1월부터 0.28% 올라가고요. 3월엔 0.12% 계속 올라갔습니다. 1월에서 9월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8.1%가 올라간 수치거든요. 1월에서 9월까지. 그런데 9월에는 마이너스 0.01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0월에는요. 현재까지 지표를 보면 10월에 거래 건수가 늘긴 늘었습니다. 9월보다. 9월에 3,124건보다 늘었어요. 3,714건이니까.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7월에 9,204건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월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11월은요. 11월도 마찬가지 2,026건이 생각했던 것보다가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11월에도.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시장의 매물은 넘쳐나거든요. 시장의 매물을 보면 1월 1일에서부터 12월 25일까지를 보면 매물이 20.2%나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으면 여러분 집값은 떨어지죠.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죠. 2024년 1월 1일에는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7만 3,929건이었거든요. 그런데 12월 5일 현재 8만 8,890건이에요. 일반적으로 8만 5천 건이 넘어서면 매물이 과잉이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지금 매물이 과잉 상태에 와 있는 거죠. 매물이 과잉 상태에 왔으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서울 집값도 보면 아직 마이너스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37주 연속 상승하긴 했어요. 그러나 11월 25일 주에는 0.04% 오르는 데 그쳤고요. 12월 2일에도 0.0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지지난주가 전부 다 0.04% 성장하는 데 그쳤다는 이야기죠. 오르는 데 그쳤다는 이야기잖아요.
지난 8월 12일에 0.32%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집값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 전국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도 마이너스 0.02% 떨어졌거든요. 전국 아파트 매매값이. 예, 지지난주 2024년 11월 25일 주도 마이너스 0.02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집값도 지금 현재 흐름을 봐서는요 떨어지는 모양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시장을 지금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집값이 얼마나 빠질지 확실하게 봐야 되고요. 게다가 일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소. 무슨 요소가 있느냐. 이게 좌파가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집값이 오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건 맞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DSR이니 LTV니 하는 것을 계속 도입을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다음 정부가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돈 많이 풀고 그죠? 포퓰리즘 정책을 기본 정책으로 선다면 또 집값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집값은 굉장히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문제는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탄핵 정국 이게 얼마나 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를 거다. 이렇게 시장은 예측합니다. 단기적으로 떨어졌다가 V자 반등을 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서 L자형 형태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사회적 혼란으로 파장이 확장되면서요. 경제에도 멈춤이라는 단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멈춤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뒷걸음질 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또 조기 대선을 언제 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요. 예, 전국의 이 대혼란은 갈 거고요. 언젠가는 결자 해지의 방법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떨어졌다고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꼭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돼요. 워낙 큰 쥐레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환진 TV 보시면서 함께 소통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